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슬그 TVC 고용군 그리고 연세사랑병원 유튜브에도 나오죠. 오전에 수술하고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이네요. 그래서 2시부터 외래니까 1시간 정도에 많이 깔려있죠. 한 5개 찍어달라고 그래서 또 저희는 NG 없이 갑니다. 인공관절. 그때 한번 제가 인공관절이 뭔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인공관절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뭐 무슨 내비게이션이 뭐고 로보트가 뭐고 환자 맞춤형 수술 도구가 뭐고 뭐 3세대 인공관절이 뭐고 2세대는 무엇이고 뭐 여성형은 뭐고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시면서 요즘은 그런 걸 많이 부르세요. 그 인공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역사가 1970년대에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2025년이니까 거의 한 55년 정도가 되면서 많이 발전을 해온 거예요. 제가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 자동차 설명 많이 하거든. 차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차의 안정성이 많이 좋아졌죠. 내가 운전할 때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안전한가는 안정성에 대한 정도가 많이 좋아졌고, 두 번째는 편안함. 차를 탔는데 이 승차감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즘은 AI 인공지능의 이런 발전과 더불어서 차 안에서 다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 같은 차를 원하고 안전한 이런 차들을 많이 원하고,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좀 편안한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잖아요. 그런 것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수용차를 이용하시는 분의 이 니드가 올라간 거예요. 원하시는 것들.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회사들이 결국 생겨나는 것처럼 인공관절도 많이 올라가서, 처음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다만 그냥 통증만 없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내가 지금 원래 수술 전에 통증이 100이었는데 이 수술 받았더니 통증이 한 10으로 줄었다. 통증이 한 20으로 줄었다. 이러면은 만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좀 발전해서 인공관절 있고 내 것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공관절 하고 나서 내가 좀 운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무릎이 잘 구부러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발전을 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만족도는 81%가 보고가 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수술한 인공관절 환자분들의 이런 연구 결과를 봤더니 100명 수술하시면은 81명은 만족하고 19명은 어떤 분은 내가 괜히 했다. 그건 전 세계적인 데이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수술을 꺼려 하는 거예요. 우리 뻗정달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나서 괜히 아프다고 하더라. 수술했더니 내 주위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내 아르신 친구가 6개월을 못 걸어 다녔다 하더라. 재수술을 하더라. 겁난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의사들이 어떤 연구를 하겠어요? 만족도를 좀 더 올리고 싶은 거죠. 지금 81% 만족도를 90% 올리고 싶고, 그리고 만족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정하게 하고 싶고, 좀 더 편안하게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 연구들이 첫째 이런 게 있죠. 수술 기법. 과거에 많이 째던 걸 조금 째기도 해보고, 그죠? 과거에 근육절개를 이런 모양으로 하던 것을 직선으로 해보기도 해보고, 그래서 만족도를 올려 노력한 건 거고, 수술 기법과 발전과 더불어서 정확도를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수술 기법도 많이 발전했고 조금 째고 회복도 빨라졌고 예를 들어서 인공관절 정확도 올라가 좋은데 만족도 많이 안 올라가. 왜 그럴까? 하여튼 또 디자인에 대해 문제를 한 거예요. 과거 자동차 디자인이 많이 발전을 하고 한 것처럼 인공관절도 디자인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점점 자기 무릎 모양에, 각자의 무릎 모양에 맞도록 연구들을 많이 하면서 디자인을 많이 개발했고, 과거 디자인에 비해서 좀 더 쾌적하고 과거 디자인에 비해서 좀 더 합병증이 적은 인공관절의 이 모양들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는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공관절을 자기 모양에 맞춰서 만드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염증을 더 줄일 수 있는 건지, 이런 좀 과학적으로 과거에 플라스틱 인공관절 재질을 좀 다른 재질로 바꾸면 어떨 것인가. 지금 나와 있는 코발트 크롬이라는 이런 합금과 티타늄이라는 합금을 어떤 다른 재료로 바꾸면 어떨 것인가를 많은 연구들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화가 되면 65세 인구가 거의 이제 20%까지 올라간다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5,000명 명당 65세 인구가 1,000만 명이 되는 시대가 곧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65세 인구의 한 20% 관절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무릎 인공관절수를 1년에 한 150만 건을 해요. 우리나라가 11만 건, 12만 건 하거든요. 10%를 따라가요. 그런데 미국에서 발표를 할 통계를 보면은 회사들이 발표를 하겠죠. 한 10년, 15년 지나면 300만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한 20만 건 넘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릎 인공관절술이 더 보편화되기 때문에 점점 만족도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시하고 궁금해하는 정확도를 어떻게 올리는지, 그리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좀 힘들지만 같이 해서 환자분한테 정보를 많이 주자. 그래서 환자분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보통 유튜브를 처음에는 4분 정도, 5분 정도 찍었는데 환자분들 워낙 이제 지식을 많이 하고 정보를 많이 하니까 한 10분 정도 강의를 해달라고, 힘듭니다. 해달라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복장도 가능하면 이렇게 넥타이를 차가하다고 해서 넥타이를 차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는데 무릎 인공관절 환자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전하지만 대표적인 게 정확도를 올리는 방법, 그다음에 디자인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정확도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병원에 들어오는 후배 의사들은 그냥 의사들이 아니고 레전트 마치고, 그리고 전문의 마치고 하고, 그다음에 레전트 하고, 각 대학에서 뭐 인공관절만 1년 동안 전문하신 분, 또 관절 내시경만 1년 전문하신 분 와서 다시 제 밑에서 한 3개월 정도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술 건수가 좀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한 1년 정도 볼 만한 건수들을 저는 한 3개월 정도만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면서 이렇게 그 인공관절에 대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강의하는데 쉽게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방금 오전에 우리 후배한테 설명했던 내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말을 좀 바꿔서 쉽게 한번 풀어가 볼게요. 자, 우리 무릎은 이렇게 일자로 펴져 있어요. 정상적인 무릎은 일자여야 돼요. 일자형 다리. 체중이 내려오죠. 내려오면 척추를 거치고 그 다음에 고관절을 거쳐서 무릎으로 가서 발목으로 전달되죠. 이해하셨죠?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 넘게 무릎 안쪽에 연골이 닳아 없어진다면, 그 이유는 선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반 약간 O자형 다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유전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생활 습관적으로 저희가 무릎을 많이 꼬고 앉고 구부리고 쭈그리고 하기 때문에 무릎 안쪽에 하중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리가 O자로 된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정상적인 다리는 체중이 100이 오면은 안쪽으로 한 60 정도 하중이 갈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 40, 거의 1대1 정도의 분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만이 힘이 내려오면은 힘이 분산돼 가지고 한쪽이 안 망가지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나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이나 연골 두께는 3mm 정도 똑같아요. 만약에 이 힘이, 특히 힘이 한쪽으로 많이 간다면 많이 망가지겠죠. 이게 이해가 쉬우세요? 무릎 인공관절을 받으시는 분들의 다리가 X자로 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바깥쪽에 연골이 달아가니까 다리가 이렇게 휘어가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10명에 1명이나 1명 반 정도가 이런 X자 다리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0%, 40%가 X 다리. 우리나라 사람들 무릎 인공관절술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O자형 다리. 인공관절에서 이렇게 관절을 집어넣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수술했어요. 그런데 다리가, 수술을 했는데 다리가 일자로 펴져야 되는데 인공연골을 집어넣어도 다리가 O자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의학적으로는 뭐 3도 정도는 괜찮다 그러지만 하여튼 O자로 되는 경우 있고, 저도 실제로 수술한 지 3년 만에 다시 뭐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우리 모여서 한 게 다른 데서 봐서 봤더니 다리가 그대로 O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공연골이 마모가 심해가지고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다리가 O자로 되거나 X자로 되면은 그 힘의 대부분이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연골 마모가 빨라지고 더 휘어가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넣었어요. 관절을. 그림이 그려지세요? 자, 요게 일자가 돼야만이 인공연골이 마모가 덜 되겠어요? 아니면은 했는데도 O자가 되는 것이 인공연골 마모가 심해지겠어요? 답은 쉽죠. 다리가 인공연골 넣는데도 다리가 펴지지 않고 O자가 돼버리면은
똑같이 힘이 내려와서 안으로 힘이 많이 가겠죠. 그러면은 이 인공연골도 빨리 마모가 돼서 재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다리를 정리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겠죠. 그래야만이 인공연골 마모가 줄어들겠죠. 지금까지 방법은 의사의 경험에 의해서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1년 한 달에 인공관절 수술을 20건 이상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아주 유명한 병원이나 아주 능력 있는 이런 의료진 아니면은 사실은 인공관절을 1년 한 달에 서너 건 정도 하는 수준을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환자들 가서 모험을 해야 하잖아요. 인공관절 해야 되는데 이런 숙련된 경험을 요해야 되는데 수술의 볼륨이 적으면은 숙련된 경험을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의학이라는 것은 어떤 숙련된 의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같은 인공관절을 10명이 하면은 그때 9명 정도는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어떤 이런 의료 쪽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되겠죠.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사람의 눈을 의존하다 보면 실수하겠죠. 그렇지 않고 좀 더 정확도를 똑같이 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한 거예요.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로보트, 또 우리가 아는 3D 맞춤형 수술 도구, 그리고 AR, 증강현실이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의사의 경험 플러스 거기다가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입력해서 컴퓨터든지 이런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게 바로 정확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사의 경험으로 했던 것보다는 이런 과학적인 이런 발전을 덧붙였을 때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확도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인공관절의 수명의 연장을 기대하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해하셨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즘 많이 하는 뭐 로보트라든지 뭐 3D 시뮬레이션 기법, 또 최근 나오는 AR,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